간도 참변을 일으켰던 이 장면에서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창에 커튼이 없는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20살의 청년 독립운동가 염석진. 머리만 내렸을 뿐인데도 진짜 20대처럼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요. 이정재 배우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은 실제 마우저 권총입니다. 이게 권총치고는 크고 무거워서 영화 빅매치 촬영 중 부상으로 어깨 수술을 했던 이정재 배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총독을 구해내는 강인국.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1910년 12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지사가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할 데라우치를 암살하기 위해 평양역 근처에 숨어 대기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히면서 시도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신민의 민족 지도자 600명을 검거 105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얘기했어. 오늘 내 점심 약속. 친일파의 부유한 집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한옥을 다 뒤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종로의 가회동에서 찾아냈습니다. 미로 같은 숨을 공간이 있고 긴 복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벗은 20살의 염석진. 역시나 어려 보이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 나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독립운동가를 치료하고 숨겨준 강인국의 아내 안성심 역은 진경 배우가 맡았습니다. 일본은 전쟁 한 번 안 하고 이 나라를 먹었어요. 누군가 그냥 들인 거죠, 당신 같은 인간이. 사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안호균에게 전달된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전지현 배우에게 안성심 역까지 1인 3역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강인하게 키워야죠. 성심은 석진을 숨겨 이곳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개성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감독은 시대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32년 상해 사변을 찬양하는 뉴스를 보는 일본 극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후반부에 광복이 되는 순간 역시 1945년 뉴스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도록 설정했죠. 중국의 모든 세트를 뒤져도 이런 극장을 만들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이곳은 광주의 오웬 기념각에서 촬영했습니다.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인국을 보는 염석진. 대장님, 옆에 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극장의 외부는 상해의 처준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킹콩 간판은 미국에 연락해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제작했다고 하네요. 현상금 8만 엔의 사나이 김원봉은 김구를 만나러 황저우에 왔습니다. 실제 임시정부가 1932년에 상하이에서 황저우로 이전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김구 선생은 배 위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했다고 하네요. 이곳 역시 상해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이세. 김원봉의 얼굴은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조승우의 얼굴로 기억되길 원했는데 김구의 얼굴은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김홍파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걸 곧 이루게 된다는 복선입니다. 상해로 가던 중 일본군을 발견한 오균. 조용히 나가야 돼, 우린. 이대로 못 가요. 키가 정말 작고요. 이곳은 해발 1000m 고지의 산악지대여서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촬영 초기여서 요령도 없이 열정으로 약 5kg 정도의 총을 들고 발톱이 빠질 때까지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조명탄부터 쏘게 돼 있어요. 총알을 입에 물고 있다가 장전하는 건 총을 익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감독이 설정했습니다. 조명탄이 터진 사이 순식간에 4발의 총알로 4명을 처리해버리는 오균. 상관의 실수로 쏜 거 맞나? 누가 그래요? 일부러 쏜 건데. 이 정보는 얼마에 사실 겁니까? 한편 김구와 김원봉의 합작 사실을 일본 영사관에 팔아먹으려는 꼽추. 감독은 한국인 배우가 일본인 역을 맡는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일본인 역을 주로 한국 배우로 캐스팅했습니다. 사사키 역은 정인겸 배우가 맡았습니다. 영화 아가씨에서도 일본인 역으로 나오셨죠. 러닝타임의 압박 때문에 짧게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我也要咖啡， 책에는 맛있다 나오던데. 有点苦。 하와이 피스톨과의 첫 만남. 하정우 배우는 본인의 영화 허삼관 촬영을 마치고 바로 상해로 날아와 도착하자마자
이 첫 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인 깡패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당시 상해 프랑스 조개지에는 실제 일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동포끼리 돕고 삽시다. 身份证。 신분증? 이 신분증 발음은 현장에서 잘 나오지 않아 후시로 녹음에 입혔습니다. 你们两个是夫妻？是，他是我丈夫。 멋있게 시가를 물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영감. 와, 너무 멋있는데? 인생캐를 만난 것 같은데요. 자, 도련님 이제 돈 받으러 갑시다. 또다시 만나게 된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 오균이 있는 쪽은 한국의 세트장에서 찍은 분량이고 하와이 피스톨 쪽은 상해에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이 계속 엮이며 안오균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연애도 하고 싶고. 웃자 즐겁게. 감독은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촬영을 하니 묘한 감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임은 숨길 수 없나 보네요.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사진과 연결되는 빌런의 얼굴. 10시가 되자 일본군이 미라보 여관을 덮치지만 部屋にいません。逃げたようです。 그들은 이미 떠난 후입니다. 기차가 달리는 드디어 첫 번째 암살 작전이 시작됩니다. 강인국이 탄 포드 자동차는 국내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당시 실제로 쓰였던 클래식카를 미국에서 직수입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난 이후엔 언젠가 영화에 다시 쓰이길 바라며 차를 사랑하는 분께 팔았다고 합니다. 壊れたところは私が修理人がさせます 한편 오균은 안경을 새로 맞추기 위해 미츠코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영화 색개를 촬영하기도 한 상해의 쳐둔 세트장에 세트를 지은 후 CG를 더해 현재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 앞에 번화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상해 쳐둔 세트장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27배인 60만 평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화점 안, 이곳이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세트입니다. 조선인 하층민은 감당도 하지 못할 만한 압도적인 화려함을 표현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류성희 미술 감독이 혼을 갈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작은 소품과 매대 하나하나 전부 다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고도 합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밤늦게 배달 서비스 해드립니다. 관객들이 안오균? 하는 착각이 들도록 예고 없이 강인국의 딸 미츠코를 등장시켰습니다. 감독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길 원했습니다. 고맙다나. 그런데 전지현 배우는 1인 2역 연기가 너무 어려워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これにするわ。 영화 개봉 후 너무 달라 보이려고 노력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오균이든 미츠코든 미모는 어딜 가지 않네요. 자신과 너무나 닮은 여자를 발견한 미츠코. 잘못 걸렸네. 오균과 하와이 피스톨이 체포됩니다. 당신 뭐한 놈이야? 의뢰를 받았어. 미츠코 당신 죽이라고. 하와이 피스톨과 오균의 투샷은 촬영 마지막 날 재촬영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살짝 톤이 튀긴 하죠. 寒くないかい? 苦しいはもったいないな. 이 칼을 든 경찰의 손은 감독이 직접 한 손 연기입니다. 이곳은 남산의 소월길을 달리며 찍었습니다. CG로 풍경을 바꿨습니다. 차 위를 날아다니는 하와이 피스톨과 오균은 당연히 스턴트 대역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물 컷은 파주의 세트에서 콩가루를 날리며 촬영한 후 편집했습니다.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영감. 이런 고난이도의 운전은 당연히 스턴트 배우가 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컷은 와이어를 묶어 앞에서 끌고 다니며 촬영했고요. 달수형은 운전을 못하니까요. 오, 달수형 진짜 개쩐다. 당신 정체가 뭐야? 한국 독립군.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 총에 맞은 오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하와이 피스톨. 언제 죽이게요? 나중에 총알도 떨어졌고. 나중에 죽이려고 지금 살리는 건가요? 이곳은 종로의 운영궁 근처에 근대 건축물을 당시에 치과로 설정해 세팅했습니다. 강인국이라. 아버지란 걸 알고도 계속 하시게.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감독은 이 대사를 쓰면서 관객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대사가 될까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전지현 배우가 이 대사를 이렇게 소화해내자 걱정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순간 현장 스태프들의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손가락이 하나 없었지. 염석진 대장. 염석진이 밀정임을 알고 충격을 받은 오균. 어느 집이든 소쩍 세우는 슬픈 사연은 다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하고 3,000불 쏘고 그만 갑시다. 불행하게도 내가 그 3,000불을 쏘기 전에 그녀는 상해로 돌아갔어. 하와이 피스톨은 오균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오균을 돌려보내고 밖으로 나와보니 일본 경찰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나카 쇼이, 나제 そこに立っている? 저 새끼 다시 만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던 그 카와구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これは川口隊。またお会いしましたね。どうもすみません。なぜ検問の列に並ばない? 피가 끓기 시작하는 하와이 피스톨. 사실 경성에 도착했을 때 꽃 파는 소녀를 먼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삭제됐습니다. これで朝鮮人を4人殺したわけですね。あの時のこれ3人じゃなくて300人だよ。招待状は出すから 카와구치 이 새끼 부탁을 받은 하와이 피스톨도 인국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知事はどこだ?朝から見当たりません。 전날 밤 정체를 알아낸 집사를 살해한 오균. 나는 미칠 거다. 결혼식까지 갈 것도 없이 이곳에서 카와구치를 죽이려 하는데 ああ、ミチコ。誰？お客様？はじめまして。 아직 미츠코가 오균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하와이 피스톨입니다. ああ、上海。コーヒーの美味しいお店があるって呼んだことがあるわ。ミラボ? 이제서야 확실히 눈치를 챘네요. 여기 왜 왔어? 저 새끼 죽이러. 이제 그만 가시지. 여긴 내일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균의 계획은 플래시 포워드로 보여줍니다. 결혼식장 역시 류성의 미술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했는데요. 첫 도면과 색감을 감독에게 보여주니 너무 좋아서 한 번에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4층짜리 세트를 짓고 싶었지만 제작비도 그렇고 촬영 동선 등 여러가지 여건상 2층으로 지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속사포의 우직함이 보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세트인데 조진웅 배우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청독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빡친 강인국. 하와이 피스톨을 발견한 염석진. 여기 왜 오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차는 상해 세트장에 준비되어 있던 차라고 하는데요. 세트 역사상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차 키를 뺏기고 촬영 중단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 뒤쪽 카페에 지하 터널 있어. 아네모네 카페에 탈출용 터널로 이동하는 세 사람과 인질 카와구치. 감독은 어렸을 때 영화나 만화를 보면서 결말이 다가올 때 끝나질 않길 바랬던 마음이 든 적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그 마음을 느끼길 바랬다고 합니다. 전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영화가 곧 끝나겠네요. 어이! 나랑 얘기 좀 할까? 이 장면에 이 대사를 찍은 후부터 스태프들 사이에서 염석진 성대모사가 이미 유행했다고 합니다. 구멍이 2개지요. 돈을 더 받았나 누구한테? 아니, 내가 당신 같은 창년 아니잖아. 가오지, 우리가 잡기 나한테 있다. 그 좌께 따라 걸었어. 스망. 결국 이 총은 밖에서 못 듣게 하기 위한 설정으로 소음총으로 설정했는데요. 1933년에 소음기가 있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900년대 초 최초의 소음기가 특허를 받은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당신 미치코잖아. 밖에서 인질로 알고 있고. 영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계속 뚫어야지. 아차. 내가 미안합니다. 순국 선열을 상징하는 술잔의 불꽃과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쁜 표정을 고속으로 촬영해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 컷은 이 씬의 촬영이 끝나기 전에 혹시 몰라 한번 찍어본 컷이라고 하는데 편집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컷으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1949년으로 이어지고
62세가 된 염석진의 재판 현장.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살인적인 감량 후 복부와 가슴에만 살을 붙여 60대 노인의 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죽음을 불사하는 한절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아, 진짜 대박. 이 법정씬에 200여 명의 단역 배우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정재 배우의 연기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컷의 촬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증인이었던 꼽추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염석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석진은 이렇게 늙었는데 왜 때문에 오규는 그대로인 거죠? 오규는 40대 초반이라는 설정인데 아무리 분장을 해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왜 동지를 팔았나? 끝이 납니다. 자,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전 다시 봐도 감동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오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역시 센터장에게는 감동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